최근 건강보험료 변동 안내문을 받았다는 슈퍼개미 A씨는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매달 100만 원씩 더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아프지 않아서 병원도 잘 안 가는데 우리 부부가 내는 건보료만 1년에 6천만 원이 되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처럼 이달부터 건보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총 234만 가구에 달합니다. A씨의 건보료가 크게 오르게 된 이유는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 때문입니다. 그가 투자 중인 우량한 회사들이 주주 환원책을 강화하면서 배당금 규모를 크게 늘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세금 정책의 기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당 투자를 하면 수익이 없어도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주가가 폭락한다면 최종 계좌 수익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세금과 건보료는 그런 손실은 하나도 고려해 주지 않고 계산하니까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따져봤을 때 한국의 배당 투자는 어떤지, 일본 그리고 대만의 배당 투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습니다. 배당은 가치 투자의 꽃입니다. 배당금은 회사가 번 순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배당은 이익이 안정세를 보이는 상장사들이 펼치는 주주 환원책이며 동시에 조건 없이 투자해준 주주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죠. 주주 역시 배당이 넉넉하면 주가가 급락해도 가치를 되찾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시에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 7에서 9%인 고배당주가 적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4%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배 수익이죠.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채우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배당은 안성맞춤이고 정부도 연금 재정 부담을 덜고 싶다면 배당 투자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배당 투자가 일본 대만처럼 널리 확산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증권업계 고수인 B씨는 한국에서의 고배당주 투자, 일명 K배당 재테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선 배당 투자 많이 하면 호구됩니다. 일본이나 대만에선 배당주 투자로 은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선 배당으로 노후 준비하겠다고 나섰다간 이중으로 세금 뜯기고 건보료 폭탄까지 맞아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기 쉽습니다. 주식 배당보다는 차라리 아파트 월세로 노후 준비를 하세요. 일본과 대만은 무엇이 다르길래 은퇴자들에게 배당 투자 천국이라고 하는 걸까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3개국의 배당 투자에 대해 조선일보 왕개미 연구소가 유한타증권과 함께 조사해봤는데요.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일본과 대만은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배당만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인데 개인 투자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골라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소액주주 기준 배당소득 과세 방법이 총 3가지입니다.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하면 배당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합산돼 5에서 45%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되기 때문에 불리한 경우가 많죠. 원천분리과세도 단일세율이 적용돼 계산하기 편하지만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의 경우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배당의 이익과 손실을 전부 통합해서 계산하는 신고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배당을 1,000만 원 받았어도 주식으로 1,0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상계 처리가 돼서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겁니다. 국세청에 확정신고는 해야 하지만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20.315% 단일세율이 적용돼 신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된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대만 역시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28%로 일본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배당소득 금액의 2.11%를 내야 하는데 배당소득 2만 대만 달러, 하나로 약 83만 원 이하는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합산과세를 신청하면 배당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쳐 신고해야 하며 한도 8만 대만 달러 내에서 8.5%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한국은 배당소득을 받으면 15.4%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그런데 2천만 원 넘게 배당소득을 받으면 복잡해집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소득과 합쳐 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내야 할 세금이 많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많다면 세율이 최고 49.5%까지 높아집니다. 소득세를 떼고 배당금을 받았는데 2천만 원이 넘었다고 세금을 또 내라고 하니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의 경우 2천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면 2천만 원 초과 금액의 8%가 더 내야 하는 돈입니다. 가령 배당소득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기준선 2천만 원을 넘는 1천만 원의 8%, 약 80만 원을 1년간 더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을 2천만 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을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1년치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단 1만 원이라도 넘어 1,001만 원이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사인 이저목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는 시세차익이 배당 소득과세 대상으로 잡혀 종합소득세나 건보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세 22%는 내야 하지만 건보료 부담에선 자유로우니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이저목 세무사는 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폐업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정산제도를 활용해 바로 건보료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부담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금융투자를 할 때 비과세 저축이나 브라질 국채 등 비과세 상품이나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